요즘 어디를 가도 AI 이야기 한 번쯤은 듣게 되죠.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교회 친교 시간에도, 심지어 경로당 앞 벤치에서도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제 AI 때문에 직업 다 사라진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먹고 살라는 거야? 나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건 젊은 사람들 거지. 나는 이제 배워도 소용없는 나이야. 스마트폰도 겨우 쓰는데 AI가 뭐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AI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도로가 생겼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AI는 싸워야 할 적이라기보다 이미 우리 앞에 새로 깔린 길과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큰 도로가 새로 생겼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전에는 좁고 천천히 가는 길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넓고 빠른 길이 뚫렸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길 속도도 너무 빠르고 위험한 거 아니야? 괜히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예전 길로 갈래. 낯설고 속도가 빠르고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모르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당연한 마음이죠. 새로운 건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땠습니까? 그 길을 잘 활용한 사람은 더 멀리, 더 빨리, 더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예전 길만 고집한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리고 점점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싸울 시점이 아니라 이 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알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실 AI가 불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라디오, 흑백 TV, 컬러 TV, 카세트 플레이어, 비디오,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그 모든 변화를 살아내셨잖아요. 그런데 AI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어딘가에 있게 하나인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낯선 것은 실제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게 마련이거든요. 두 번째, 직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몇 년 안에 직업의 30%가 사라진다.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그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우리 아이들은? 손주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은 사라졌지만 대신 더 많은 사람이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교환원이라는 직업은 사라졌지만 전화기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위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어제는 처음 들은 서비스인데 오늘은 다들 쓰는 것 같고 광고도, 뉴스도, 유튜브도 전부 AI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 몇 가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는 장면이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연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몇 번 읽다가 에이, 나중에 보자 하고 덮어두신 적 없으세요? 숫자도 많고 용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괜히 잘못 건드리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냥 덮어두는 거죠. 뭘 몰라서가 아니라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집에 오니 반은 기억 안 나는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들었는데 뭐라고 했더라? 다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이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낯선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누구든 그렇습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넘기신 적 없으세요? 그래, 잘하네.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예쁘게 바라보는 거죠. 이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통지서를 덮어두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 사진의 내용을 60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어려운 숫자와 법 조항 대신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번 달에 받는 금액은 얼마이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생활 언어로 풀어서 알려줍니다. 덮어두는 대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 기록지나 약봉투를 사진 찍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약은 어떤 역할을 하고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이 약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문의하세요.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이해로 바뀝니다. 병원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을 집에서도 다시 차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손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고 넘어가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도 궁금한데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맞니? 그리고 손주 옆에서 직접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그 순간 세대 차이가 아니라 공동 경험이 됩니다. 나는 못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손주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배우려는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인상을 남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AI가 낯설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잘못 썼다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끙끙 앓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나 어떻게 해? 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한 번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같이 정리해 주더군요. 지금 가장 급한 건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3가지로 나눠볼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 몇 번 대화를 이어다 보니까 막혀있던 생각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는 동료구나. 화려하거나 신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생각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써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냉장고 안에 애매한 재료가 남아있을 때, 냉장고에 계란이랑 두부랑 대파가 있는데 뭐 해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뚝딱 요리 아이디어를 몇 가지 알려줍니다. 레시피도 쉽게 설명해줘요. 요리책 꺼내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 챙겨야 할 일이 머릿속에 뒤섞여 있을 때, 이번 주에 병원 예약, 경조사 봉투 준비, 친구한테 답장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선순위를 정리해줍니다. 머릿속 짐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을 때, 이 문자 내용 좀 봐줘.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수상한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든든한 참고가 됩니다.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인사말을 해야 할 때, 이번 주 어버이날 모임에서 짧게 인사말 해야 하는데 따뜻하고 웃긴 말로 써줘. 그러면 분위기에 맞는 말을 몇 가지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 중에서 내 말투로 다듬으면 더 좋고요.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요즘 바쁜 손주한테 힘내라는 문자 보내고 싶은데 너무 무겁지 않게 써줘. 그러면 가볍고 따뜻한 문자를 써줍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올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낍니다. 아, 나 혼자 아니구나. 오늘 기억하실 3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실천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작은 고민부터 말 걸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뭐 해 먹지? 이번 주에 내가 해야 할 일 3가지만 정리해줘. 이 문자 사기 아닌지 확인해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잘못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AI는 타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글은 사진 찍어 물어보세요. 이 사진의 내용을 60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이 한 문장이 생활을 바꿉니다. 연금 통지서도 의료 안내문도 아파트 공지사항도 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AI를 쓰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관리 루틴 간단히 만들어줘. 이번 주 모임 인사말 써줘. 손주에게 보내는 문자 정리해줘. 이 루틴이 생기면 어느 순간 AI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도구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편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이건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AI는 생활을 돕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지키는 건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 선만 지키시면 나머지는 편하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와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더 편해지는 시대입니다.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늦게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안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느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혼자 아니다. AI는 내 옆에 생각 도움이다. 내일 아침에 고민이 떠오르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요즘 내가 제일 답답한 건 이건데 이걸 AI랑 같이 나눠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한 줄이 여러분을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조용히 옮겨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AI가 무섭기만 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